강사선생님 1급 교재 36페이지에 83의 기출문제,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죠. 1번이죠, 1번. 우리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입력하는 서식인데, 단 이 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사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입력하지 않고 법인세 갑표 및 세액 고정계산서에 입력합니다. 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그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그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그 세무 조정할 때 소득금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송금불사니까 기부 한도 초과 이후에는 송금산입액을 또 반영하게 되면 기부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변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 한도 초과에 대한 송금불사니까 한도 초과 이원에 대한 송금산입액은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을 위한 그 기준소득금액이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은 더하고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을 빼주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고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을 더해주면 기부금 빼기 전 기준소득금액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 기준소득금액 가지고 우리가 한도 초과했느냐, 한도 초과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데 그 한도 초과한 금액을 여기다가 또 넣어주게 되면 결국은 기준소득금액도 다시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소득금액 합격표의 세무조정 내역입니다. 소득금액 중합격표 세무조정 내역인데 이 기준소득금액을 가지고 법정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0% 한도 따지는데 한도 초과했다고 여기다가 또 넣어주면 기준소득금액이 또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럼 한도 계산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충당금에 관련된 설명을 틀린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충당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 그죠? 1번이 맞는 얘기죠. 그지?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되고 법인의 직원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직원이 당해법인의 임원. 그러니까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거거든요. 사용인이. 이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죠. 2번이 틀렸고.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중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원래는 이제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을 안 주면 그 퇴직금 우리 그 뭐지 퇴직금의 총당 부채 한도액 계산할 때 1년 미만 근속자는 총급에 들어가지 않죠. 그지? 세포성 총급에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 1년 미만 근속자한테도 퇴직금을 주는 경우는 퇴직금 충당을 설정할 때
예, 총급여를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의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확정기형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용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우리 확정기형 퇴직연금은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잖아요. 퇴직급여. 확정기형 퇴직연금에 넣으면 그거 자체가 퇴직급여로서 그냥 송금에 산입이 되는 거야. 퇴직급여로서. 그래서 예, 2번이 틀렸는데 우리 현실적인 퇴직 여기다 적어놔서 현실적인 퇴직.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여기는 사용인 대신에 직원이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사용인 대신에. 그지? 사용인 대신에 지금 직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직원. 임원을 취임한 때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이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로 퇴직한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은 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법에 정한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때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손금 불산입 유보 처리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법인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래.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대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가정한다.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 초과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입금에 산입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은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 초과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입금에 산입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5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한도액은 400만 원이고 일반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50%를 접대비 한도액으로 합니다. 일반 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를 접대비 한도액으로 하고 법인세 가대표 등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까 우리 성실신고 확인 그 법인 적을 때 그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소규모 사업주로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일반 법인의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50%이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은 동일하대요. 동일하대요. 일반 법인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거하고 지금 그지 다른 거지.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50%인데 건물에 대한 거는 50%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만 50%지. 업무용 승용차만. 그 일반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이고 단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는 400만 원 한도라는 얘기에 4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이 400만 원이 일반 법인의 50%라는 얘기죠. 50%. 그 다음에 우리 간주임대료를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차입금 가다법인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내국 영리법인인 경우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입금에 산입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간주임 대륙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계 결정하거나 추계 경정하는 경우는 모든 법인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입금에 산입하고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로도 입금에 산입하고 건설 건설비 접수와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도 차감하지 않죠. 추계 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경우 모든 법인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입금에 산입한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로도 입금에 산입해야 되고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건설비 접수와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도 차감하지 않아요. 추계 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공동사업자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 사업장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가번은 틀렸겠죠, 그지? 예. 다른 개별 사업장은 다 각자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뭐지? 예, 가족끼리 공동사업장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을 만약에 뭐 남매끼리 공동사업장 운영하면 그 공동사업장만 공동사업장이고 각자 또 다른 개별 사업장 있으면 그 각자 개별 사업장 또 각자 거야 또. 4번 틀렸고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는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은 그 지분 비율이 있는데 손익분배 비율 정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더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뭐 남매가 공동사업하는데 오빠가 그전부터 사업을 해왔다. 그러면 오빠가 더 잘하니까 오빠가 더 많이 갖고 똑같이 지분 투자했어도 내가 좀 덜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할까? 무슨 얘기인지? 나번은 맞는 얘기고 공동사업장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이월결손은 공제 후 배분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이월결손 후 공제 후 배분한다. 답번은 좀 애매하다. 각 공동사업자별로 결손금을 배분한대요. 각 공동사업자별로. 그러니까 그 뭐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먼저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든. 근데 그 공동사업장에서 뭐가 나왔다면 결손금이 나왔다면 그 결손금은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한다는 거야. 공동사업자별로. 음. 그러면 자기의 또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서 이제 통산한다는 얘기지. 그 답원도 틀렸고 구성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사업장은 직전연의 소유금액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의 수익금액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둘 이상인 경우에 그렇다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수익금액을 합산해서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만, 나번만.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 사업장 또는 다른 공동사업장을 별개로 보고 공동사업장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거나 이월 결손 공제 후 소득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돼서 공동사업자 각각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합니다. 공동사업자에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돼서 공동사업자 각각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고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경우에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을 합산해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기장 의무라는 것은 이제 복식복이 의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비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냐, 아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냐.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맞는 거는 예, 2번만, 4번만. 요것도 하나 그냥 필기해 주세요. 이것도. 15번. 다음 중 부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시에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잘못된 것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고요. 예, 필요적 기재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실기재한 공급가액 1%.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경우로서 해당 가세금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 발급한 공급가액 1%가 가산세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국세청에 발급 명세에 전송했을 때 지연 전송한 경우는 0.3%죠. 0.3%. 미전송은 0.5%, 지연 전송은 0.3% 가산세입니다. 예, 그 3번이 틀렸고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발급한 공급가액의 3%. 예, 공급하지도 않고 발급했다면 이건 가공발급 얘기하는 거 가공발급. 허위발급이나 미발급은 2%입니다. 예, 세금계산서 예, 미발급 또는 예, 허위발급, 허위수치 예, 이런 경우는 예, 공급가액의 예, 2% 가산세예요. 가공발급 및 가공수치는 예, 공급가액의 3%.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지. 가짜 발급, 가짜 수치는 예, 공급가액 3%, 미발급, 예, 허위 발급, 허위 수치는 예, 2%가 가산세. 여기까지 해서 예, 83회 기출문제 예,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